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내신 관리에 불신이 커지고 있어 교육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 협상이 어제부터 엑스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의 쟁점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포항버스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에서 독점 운영 버스 회사의 불투명한 회계와 포항시의 부실 관리가 집중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장애를 가진 60대 할머니가 품삯 대부분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나눔이 기쁨이라는 할머니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또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내일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어 잠자리 불편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더위 걱정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4.2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 29도, 안동은 30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북 남부 내륙 지역에 비가 가끔 내리다가 늦은 오후가 되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장마는 마른 장마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비의 양이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고 낮 기온도 30도 안팎으로 더위를 식힐 만큼 시원하게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한중 FTA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한중 FTA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의 쟁점과 피해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된 뒤 이번까지 12차례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사안이 민감하고 중대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 측에 우리가 우세인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를 조기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이후, 한미 FTA 수준의 농수산 품목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이해득실이 첨예하다 보니 밀고 당기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농축산인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 투쟁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로 무장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중 FTA는 한미, 한이후 FTA보다 2배 이상의 피해가 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대 15배가량 가격이 싼 중국 농산물이 국내에 밀려든다면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한중 FTA가 된다면 중국의 값싼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에 엄청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중 FTA 체결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바로 이곳 경상북도라는 점입니다. 전국 1위의 농도인 경상북도에는 수익 개방에 민감한 품목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지역 집중도 및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12개 품목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 부문은 제외해달라며 내일도 거리로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대구 칠성시장 식자재 마트 입점 예정지에 식당과 냉동 창고를 만들기로 해서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칠성시장 상인회와 건물 임차인, 시 관계자 등이 논의한 결과 문제가 된 건물 1층에는 커피숍과 정육점, 슈퍼마켓 등 상권에 영향이 적은 업종을 입점시키고 2층에는 식당을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16년 대구시가 건물 일부를 임대해 냉동 창고를 만든 뒤 시장 상인연합회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권영전 대구시장은 오늘 오후 칠성시장에서 열릴 현장소통시장실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협약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나트륨 줄이기 동참의 날로 정해서 나트륨 소비 줄이기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학교 등 도내 집단 급식소 가운데 참여 희망업소 30곳을 선정해 저염 식당 제공 및 나트륨 함량 표시, 작은 국그릇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트륨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했던 대구모 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 내신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교육청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기말고사에서 주요 5개 과목의 시험 문제가 유출된 대구 모 고등학교. 이미 몇 달 전 중간고사에서도 3학년 학생 2명이 답이 적힌 3과목 시험지를 빼돌려 만점을 맞았지만 학교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의 제기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지만 학교는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체 조사를 했고 2학년 성적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의 제기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작년 그때는 그거는 지금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수시 비중이 높아지고 내신 관리가 중요한 만큼 특히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협조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게 지금 걔들 입장에서 그 학교만 일어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립학교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건데 이 조사가 학교 자체 내에서 왜 학생들을 조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좀 객관적인 기관에서 여기를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일부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내신 관리라는 명목으로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그 과목만이 아니다. 예체능에서 상위권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맞추려고 관리를 해주는 부분도 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굉장히 떨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 2002년 초등학교 교사가 친척 학원에 시험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2007년 대구 모 중학교에서는 전직 교사인 사설 학원장이 학교 컴퓨터를 해킹해 문제를 빼돌린 사건이 발각됐고 비슷한 시기 구미에서도 학생들이 시험지를 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장학을 시기를 조금 당겨서 중간고사 이전에 각 학교의 담당 담임 장학사들을 내보내서 시험지 관리라든지 그 진행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내신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불안 속에 학부모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의료원이 의료원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구의료원은 1914년 대구 부립 전염병 격리병사로 설립돼 한 세기 동안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에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해왔습니다.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진료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민간 병원에 뒤지지 않는 670개 병상 규모의 18개 진료과와 36명의 임상 전문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오늘 오후 5시 30분 지역 의료계 인사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식을 엽니다. 대구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한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9일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령시의 역사를 쉽고 즐겁게 알아보는 양령시로 떠나는 한의학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다양한 한방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구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은 모든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를 가진 60대 할머니가 품삯 대부분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나눔이 기쁨이라는 할머니를 김건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뙤약볕 아래서 67살 고순남 할머니가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 올릴 때마다 할머니는 불편한 손이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 할머니는 최근 석 달 동안 이렇게 거리 청소를 하고 받은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올 1월에도 나눔 캠페인에 100만 원을 기부했고 세월호 모금에도 10만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돈 따지면 이거 못해요. 기분이 좋고 말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시장통 낡은 집에서 넉넉지 않게 살면서도 덜 먹고 덜 입으며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는 고할머니. 이웃을 돕는 건 여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천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8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이 변경돼 시행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은 종전에는 모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 8일부터는 비난시설, 방화시설,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만 한정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공장, 창고 등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도 강화됐는데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인 아파트에 설치하던 종합 정밀 점검은 내년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로 확대 시행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1년간 개발 부담금 한시적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년간 기간 내 인가받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 부담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 형질 변경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기업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과의 차등 감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 포항에서 현 버스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독점 운영 버스 회사의 불투명한 회계와 포항시의 부실한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이 경북 평균 17%보다도 낮은 포항 시내버스. 수십 개의 버스 회사가 경쟁하는 타도시와 달리 한 개 업체의 독점적 운영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급받는 버스 회사의 의도적인 수입 누락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버스 광고 수익금이 연간 3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버스 회사는 2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수입 중에 일부는 우리 조합장님 오셨지만 한국노총의 장학금 기금으로 가고 일부는 또 국민 체육진흥 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너무나 작은 1억 5천, 1억 7천 이 금액밖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이 수익이 나는 이 부분들이 다 어디로 갔던가? 전체 부채가 200억 원에 달하는데도 고위 간부들이 수억 원씩을 급여로 받아가는 등 포항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명확한 검증을 위해서 포항시가 즉각적으로 투명한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그러면 회계 검사를 저희 시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럼 수치상은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경 감사, 이거는 사실 좀 내려줍니다. 다른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그 민영제 하에 두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체? 시내버스 준공영 하게 되면 주식의 신한역에게 배만 불리는 꼴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이 밖에도 경전철 도입과 버스 전용 차로제, 승차권 할인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제2회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내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대구 두류공원에서 개막해 오는 20일까지 5일 동안 계속됩니다. 대구 10여 개의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대전과 울산, 경북 등 전국의 30개 치킨 브랜드가 참여하며 판매 부스도 130개 정도로 지난해보다 50개 정도 확대됐습니다.
첫날인 내일은 전야제와 인기 가수 공연이, 모레는 개막식이 열리며 오는 20일까지 모터쇼와 레이싱 무대 선발대회, 댄스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프로그램이 잇따라 열립니다. 칠곡군이 산악레포츠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도 산악 자전거길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칠곡군은 지난해 칠곡보를 시작해 석적에서 지천을 잇는 67km의 자전거길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는 칠곡보에서 양목으로 이어지는 33km의 길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칠곡군은 한티제 가는 길을 비롯해 산악 자전거길과 풍경 소리길 조성 등으로 산림 레포츠 공간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가 나타난 곳이 있어 잠자리 불편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더위 걱정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4.2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동은 30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북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이 많은 구름과 함께 북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도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5도 가리키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현재 21도, 한낮에도 30도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봉화는 현재 다른 지역보다 낮은 기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9도가 예상되고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마른 장마인 만큼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후로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